밥만 먹으면 졸리고 머리가 무겁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도 안 돼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이 드시나요? 가족들이 또 주무시냐고 말할 때마다 민망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징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식후 졸음, 이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60 넘어가면서 특히 70 가까이 되면 이 혈당이 오르는 속도와 높이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고민입니다. 선생님, 점심만 먹으면 오후 내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야 하는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혈당 검사를 해보면 식후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걸 빨리 내리려고 인슐린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에너지 부족 신호를 받고 그래서 졸음이 오는 겁니다. 단순히 졸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혈관 안쪽이 거칠어지고 거기에 기름 성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치매 위험이 올라가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70 중반 남성분 한 분은 식후마다 졸려서 그냥 나이 든다는 증거려니 하고 몇 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다행히 큰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정말 후회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는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식후 졸음은 그냥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쓰시면 이 문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이게 정확히 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빠르게 나와서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60 넘어가면서 인슐린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세포도 인슐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혈관벽을 긁으면서 지나가니까 혈관 안쪽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 성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특히 뇌혈관이 문제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에너지를 못 받습니다. 뇌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게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안 하면 뇌가 조용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 후반 여성분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자꾸 까먹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식후 혈당이 230까지 올라가더군요.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식후 혈당만 확 튀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당 스파이크는 염증을 만듭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 안에 염증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더 망가뜨리고 관절도 아프게 만들고 피부도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당뇨 예방만이 아닙니다. 전신 노화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혈관이 상처 입고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식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3분이면 됩니다. 바로 식전 물 마시기와 사과식초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 식사 10분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냥 물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물을 먼저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안 오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전에 물을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매일 3끼씩 반복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삼키면서 마시세요. 그러면 위가 서서히 준비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뒤에 바로 밥을 먹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사과식초입니다. 이걸 에삽이라고도 부르시죠.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식사 5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해외 연구를 보면 사과식초를 식전에 먹은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40%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약도 아니고 그냥 식초인데 이 정도 효과가 나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과식초를 고를 때는 원액 그대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시중에 나온 사과식초 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원액을 사서 집에서 직접 물에 타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스푼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타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 그대로 마시면 식도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전물과 사과식초, 이걸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사과식초를 탄 물을 식사 10분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위장이 준비되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같은 걸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오는 밥이 천천히 소화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제일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시면 대부분 식후 혈당이 30에서 5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밥 먹고 나서 졸리지가 않아요. 오후가 훨씬 가뿐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은 하루 이틀 해보고 끝낼 게 아닙니다. 매일 3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이제 금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식전에 물을 마시고 사과 식초를 드셔도 이런 습관을 계속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거르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거르십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서 아침에 식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혈당이 폭발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다음 식사 때 혈당을 확 올립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른 다음 점심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옵니다. 아침을 꼭 드세요. 양이 적어도 됩니다. 계란 1개, 두부 반모, 김 몇 장이라도 좋습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국물에 밥 말아 먹기. 이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국밥, 찌개에 밥 말아 먹기. 이게 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밥이 빠르게 소화됩니다. 씹는 과정이 줄어들고 국물이 밥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포도당이 빨리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옵니다. 국과 밥은 따로 드세요. 국은 국대로 떠먹고 밥은 밥대로 씹어 드시는 겁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세 번째, 과일 주스. 많은 분들이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십니다.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같은 걸 갈아서 한 컵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과당이 그대로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과일 주스 한 컵은 설탕물 한 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살아있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네 번째, 야식. 밤에 출출하다고 라면, 빵, 과자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밤에는 인슐린 분비가 더 느립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 혈당이 높으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되도록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 배고프시면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를 드세요. 탄수화물은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빨리 먹기. 식사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TV 보면서 후루룩 드시고 바로 일어나시는 분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포만감도 안 와서 나중에 더 먹게 됩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은 잡고 천천히 드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 입 먹으면 30번 씹으세요. 씹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셔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70 넘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이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일주일만 해보시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식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이게 제일 먼저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밥 먹고 나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던 게 확 줄어듭니다. 오후 시간이 가뿐해집니다. 낮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도 잘 옵니다. 한 70 초반 남성분은 일주일 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점심 먹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잤어요. 신기해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뇌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 머리가 맑아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아직 치매 초기 단계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 후반 여성분 한 분은 손주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서 걱정하셨는데 이 방법을 한 달 정도 하시고 나니까 요즘은 이름이 바로바로 나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악화를 막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변화, 몸이 가벼워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체중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줄어듭니다. 복부 비만은 혈당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면 뱃살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바지 허리가 느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살이 빠지고 있구나 하는 걸 체감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네 번째 변화,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과 혈압은 함께 움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압도 오릅니다. 혈당을 관리하면 혈압도 같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혈당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혈압약을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약 용량을 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가족과의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식후에 졸지 않으니까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생깁니다. 손주들이 놀자고 할 때 할아버지 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놀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는 맨날 자기만 한다고 섭섭해했는데 요즘은 같이 책도 읽어주고 산책도 가요. 손주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당뇨 예방만이 아닙니다. 뇌 건강, 혈관 건강, 체중 관리, 혈압 안정,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혈당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물 1컵, 사과 식초 1스푼. 채소부터 먹고 밥은 나중에. 천천히 씹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금지사항, 아침 거르기, 국물에 밥 말기, 과일 주스, 야식 빨리 먹기. 이건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이걸 계속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